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천영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네요. 좋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원래 오늘 젊을 때는 즐거운 날인데 나이 좀 들고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바뀌어가죠. 오늘은 어린날과 더불어서 길이 좀 막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홍대 입구라든가 뭐 신촌 이런 그 강남 이렇게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 동네는 피해서 가라. 그쪽은 뭐 부산이면 광복동인가요? 광복동 서면 아니면 뭐 해운대인가요? 그런 데는 교통이 많이 막힌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조용한 성탄절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였고요. 또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마도 도발은 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큰 도발 없이 지나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이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점차 해결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 또 오늘 나온 얘기는 이제 1차 합의 이후에 2차로 추가적인 관세인하나 이런 쪽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세계 경제와 아시아 이머징 마켓, 특히 한국 시장에 큰 호재가 될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연말이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많이 좀 줄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거래가 약간 좀 덜 활발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연말에는 내년 랠리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또 지수는 좋아요. 개별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렇지 지수 흐름들은 좋기 때문에 요런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관점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아마도 내년도에는 또 시장에 좀 더 유동성이 많이 넘쳐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밤제님, 다우지수가 0.34% 상승했고 나스닥이 0.23%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1.6, 테슬라가 3%, 아마존이 0.36%, 아마존이 조금 덜 올라갔죠. 보잉도 좀 올랐고요. AMD가 2.97%, 알리바바도 1.22%, 이렇게 이제 IT 대표주 또 테슬라 같은 이런 이제 그 우리가 소위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 중국이 860여 개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큰 폭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본론 보고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도 3,890억 달러의 물량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 전에 이제 1차 합의를 뛰어넘는 부분이에요. 뛰어넘는 부분. 그래서 뉴욕 증시에 또 새로운 호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이어서 무역 분쟁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다. 세븐스 리포트의 톰 애쉬는 연말까지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무역 합의와 경제 지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그야말로 호재 만발의 시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네요. 또 지표는 그 11월 내구재 주문이 좀 감소했다라는 것이 악재지만 신규 주택 판매는 여전히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뉴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한진칼의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 소지로 이렇게 주가 급등에 따르는데 그 전에도 행동주의 펀드 KCGI 요것 때문에 작년도 또 올해 5월달 이렇게 쭉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던 게 한진칼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하고 조원태 현 그 한진그룹 회장과의 어떤 갈등 문제가 좀 부각이 되면서 또다시 이제 한진칼이 시장의 경영권 분쟁의 핵심주로 부상이 되고 있다. 내년 3월 달에 주총인데 이 주총에서 조현아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원태 현 회장과의 표대결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한진칼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KCGI 이 행동주의 펀드 KCGI 요거가 여기가 17.29%고 조현아 부사장이 6.49%,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6.47%, 그 다음에 반도건설이 6.28%, 또 이명희 정석재단 고문이 5.31%, 이렇게 돼 있고, 또 델타항공도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지분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한진칼, 한진그룹이 또, 경영권 분쟁에 본격 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웹툰 얘기가 여전히 내년도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웹툰 쪽, 그러니까 내년도에 카카오로 네이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 그래서 웹툰 쪽에서 고속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건데, 라인 웹툰이 100개국 정도의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데, 특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 부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글 앱 스토어 부문이죠. 구글 쪽에서 1위를 랭크하고 있다는 거죠. 구글에서 100개국에서 만화 부문 1위를 랭크하고 있다. 네이버의 북미 지역 라인 웹툰 사용자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 또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카카오의 유료 콘텐츠 매출이 900억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성장이다. 그 유료 콘텐츠 성장에 카카오 웹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카카오는 뭐 아시다시피 중국의 텐센트, 일본에서는 피코마, 미국의 타파스 이런 이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만화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거죠. 만화 웹툰. 라인과 카카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도 지금 웹툰이 가파른 성장세다.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는 많이 아시죠? 미스터 블루 이런 그 플랫폼들도 웹툰 덕분에 가파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가 나왔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오늘 첫랩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강자다 그래요. 첫랩 마이크로바이옴 미래의 질병 해결의 새로운 방법 이런 얘기죠.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하면은 마이크로 미생물과 바이옴 생태계를 합친 말입니다.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제 장내 유익균 관련해 가지고 뭐 상당히 많은 그동안에 연구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유산균을 먹자 또 유산균을 이제 가루 형태로 뭐 요구르트 형태로 이렇게 많이들 우리 먹고 있는데 이 유산균 야구르트 이런 거를 넘어서서 요구르트를 넘어서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장내 미생물 장내 또 장내뿐만 아니라 우리 그 몸에 기생하는 전체적인 그 미생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수거는 인체의 세포수보다 2배 이상 많다. 유전자 수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 수죠. 유전자 수는 100배 이상 많다. 그래서 이것이 제2의 게놈이다. 게놈 제2의 유전자라는 얘기죠. 제2의 유전자.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분류가 되는데, 요것들이 생성되는 원리하고 요것들과 질병과의 연관성을 통해 가지고 신약 개발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유익균은 더 배양을 하고 유해균은 뭐 없애주고 뭐 그러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내의 그 유익균이나 유해균과 또 대뇌의 활동, 그러니까 뇌 있죠, 뇌의 활동, 또 뭐 여러 가지 병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까지 미지의 영역인데, 많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같다. 그래서 현재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식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또 치료제 쪽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많이 이게 활용이 되고 있다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식품 쪽에서 이제 많이 좀 활용되지 않겠냐?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들 만들고 있죠. 치료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상장이 되는 첫랩을 비롯해서 지난번에 상장했던 네오크레마. 요거는 이제 갈락토 올리고당. 제가 이제 네오크레마에 대해서 한번 이제 분석을 올렸습니다만은 갈락토 올리고당. 이게 이제 올리고당이라는 게 뭐 설탕 대체 품목이죠. 설탕 대체 품목. 또 비피도, 요거는 비피더스 유산균, 요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관련 기업이다. 그래요. 자, 북한의 ICBM 도발 가능성 높지 않다. ICBM 도발 가능성 높지 않다. 나오는데, 북한이 그 전에 계속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그래가지고, 마치 ICBM을 쏠 듯이, 마치 핵 실험을 할 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여러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첩보를 한 경우에, 첩보를 한 결과, 그 ICBM을 쏘아 올릴 같은 그런 지구는 없다 그래요. 아직은 그런 지구는 없다. 그래서 아마도 ICBM 쏘지는 않지 않겠냐. ICBM이나 핵 실험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비핵화 협상 중단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선언적인 거,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라는 게 비핵화 협상 중단, 또 대미 강경 노선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이제 CNN이 보도했다는 거죠. 북한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새로운 강경책으로 비핵화 협상 중단이라든가 핵 보유국의 지위 강화 같은 이런 이제 어떤 선언적인 것이 될 것이다. 선언적인 것 그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했다. 게다가 이제 내년도에 김 위원장이 이제는 이제 북한과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기다리기 전략으로 돌아설 수 있다. 내년 재선에 트럼프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트럼프하고 더 이상 협상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때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전략을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확실한지 모르죠. 그래서 연말에 위성이나 ICBM 발사, 핵무기 실험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요런 것들을 매우 싫어하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많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국, 러시아가 만약 북한이 ICBM 발사하거나 뭐 핵실험 같은 걸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싫어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중국 북중에서 한중일 삼국의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뭐 크리스마스 도발을 한다? 이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 자, 결론입니다. 미중 무역협상 완료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큰 호재가 된다. 경제가 풀리면서 글로벌 그 무역 환경이 풀리고 글로벌 경제가 풀리면서 내년도에 한국 경제와 한국 증시가 본격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 않겠냐 하는 거죠. 또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은 별일 없이 넘어갈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뭐 선언만 하고 넘어간다면, 말만 하고 넘어간다면 그동안 이제 남북 경협주들 북한이 크리스마스 때 ICBM 쏜다 해가지고 좀 움츠렸는데, 그렇게 별일 없이 넘어간다면 오히려 남북 경협주는 안 돌릴 리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가정할 수 있겠죠. 또 지금 뭐 테마에서는 이제 바이오 테마, 그리고 남북 관련주, 남북 경협주들, 또 뭐 미세먼지주들 몇몇 테마가 있는데, 다시 12월 달에 테마주들이 죽을 썼죠. 그래서 아마도 1월 달에는 연말에 매물을 틀었으니까 내년 초에는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12월 오늘 26일, 27일, 30일 4일 남았습니다. 이 4일 동안에 어떤 뭐 보유 및 저점에서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또 26일이 이제 권리분할이죠. 26일이 권리분할이라서 26일까지는 그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27일부터는 안 나오죠. 26일이 권리분할이죠. 권리부가 이제 이때 주식을 보유한다면은 이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26일이 권리부죠. 27일 날이 이제 배당락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양도세 회피성 매도는 오늘과 26일 이틀 남았다. 양도세 회피성 매물은 이제 단 이틀이다. 단 이틀.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좀 저점 매수 좀 참자,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잘 보내시고 내일 하루 쉬시고 또 모레 하루만 참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의 매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자, 오랜만에 이제 차트도 좀 보고,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남으니까 차트도 보고 종목도 좀 보고 그렇게 가자고요. 자, 차트도 보고 종목도 보고 가보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항상 보면 말이죠. 어떤 반대편에 있는 생각이죠. 반대편에 있는 생각. 그러니까 연말에 장이 안 좋으면은 연초가 좋다. 또 연말에 장이 좋았으면 오히려 연초는 장이 나쁠 수 있다. 그런 이제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연말에 장이 좋으면 연초에는 오히려 이제 그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번 연말에는 장이 좋긴 했어요. 지수는 올랐습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종목들은 상당히 별 볼일 없었죠. 그렇다면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내년에는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호재는 다 나왔으니까 내년도 들어가서는 뉴욕 증시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할 것 같고, 또 한국 증시도 뉴욕과 연동해가지고 이제 그 상당히 그 외국인과 기관들 매수가 많았는데, 내년으로 가면은 오히려 이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열기가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연말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 가지고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됐죠. 또 개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는 개인들의 강력 매수와 그로 인한 종목들의 시세가 나는 그런 흐름을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주, 대표 대형주라 말이죠. 삼성전자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다.
제가 볼 때에 반도체 랠리가 펼쳐진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상승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가가 쭉 올라와가지고 단기간에 12월 달에 많이 올라갔고 지수 많이 올라갔고 또 고점에서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내년도에도 요것들이 크게 빠질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빠지거나 크게 빠지게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지만 내년도로 가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쉬고 많이 올랐죠. 하이닉스도 전고점에서 뭐 돌파를 하기 위해서 좀 쉬어가고 대신에 나머지 개별주들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개념을 봐야 된다. LG노텍, 삼성전기 이런 것들도 이제 슬슬 올라오겠죠. 예. 지금 이제 LG노텍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삼성전기의 모습도 그렇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학주라든가 뭐 철강주 같은 거는 완전 바닥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그러니까 순환매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IT 대형주에서 오히려 대형주에서는 이렇게 철강화학주 같은 이런 주들이 순환 상승의 흐름으로 또 조선주들도 뭐 비교적 요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순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올해 그 12월 연말에 굉장히 약했어요. 오늘 보니까 이제 또 뭐 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또 그 R&D에 대한 옛날 한미약품이 R&D 투자한 것이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었는데 오히려 요것들이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악재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이 그 평가, 기업 평가, 신용도 평가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R&D에 대한 그 대규모 투자가 오히려 이제는 감점용이 될 수 있다. 그 회사를 바이오 회사들을 조금 리스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좀 많이 좀 바뀌고 있어요. 이게 것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 하는 것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셀트리온이 뭐 여러 그 국가에서 수주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 또 이제 재료가 되고 있죠. 셀트리온 주가는 뭐 많이 빠져서 바닥 수준에 있습니다만은 또 장기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가 뭐 그 미래 가치까지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갈 자리는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점차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것들. 그러니까 이제는 셀트리온이 새로운 뭐 신약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런 이제 개념에서 뭐랄까 성숙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셀트리온이 또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하면서 이제 점차 또 영역을 넓혀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강한 이제 그 모습이었죠. 어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일단 이렇게 이제 매집성 행보가 약 2달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매집성 행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매집성 행보 이후에 급등 나온다 하는 점에서 또 삼성바이오도 좀 우리가 좀 신경 써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의 터줏대감이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무게를 가지고 삼성바이오도 물론 이제 악재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악재가 이미 시장에서 다 소화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은 이제는 보유 관점에서 더 이상 악재는 없을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신규 종목이나 앞타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올랐죠. 티움바이오 올랐고, 또 네오크레마라는 이런 종목들도 이제 아까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했습니다만 네오크레마, 비피도 같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신규 종목으로서 많이 올랐다가 뭐 빠지긴 했습니다만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올해 이제 대표 급등주들이 이제 신약주였죠. 신약주에서 이제 HLB가 최고의 관심주였고 최고의 이제 폭등주였는데 요것들이 폭등을 했다가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원위치와 있는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HLB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10만원과 9만원을 잘 보자 라는 말씀이죠. 10만원이 첫 번째 라인이고 두 번째 라인이 9만원인데 10만원을 지지하는가 9만원까지 깨고 내려간다면 팔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현재는 좀 보유해가지고 매매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요것은 이미 HLB 같은 종목들은 이미 다 모든 재료가 나온 종목이라서 이제는 트레이딩 구간이지
매수해가지고 큰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HLB 분석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어째 새로운 이제 기대감,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다 끝난 것이고, 트레이딩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트레이딩 구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손절선이죠. 우리가 물리면 안 되니까 손절선 잘 지키는 전략이 중요하고, 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말고 알테오제라는 회사가 또 이제 그 상당히 관심을 받으면 주가 급등했다가 좀 밀렸는데, 21선 정도에서 조금 지키는 모습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알테오젠. 이것도 이제 모양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최근 들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내년도 돼가지고, 내년도 관심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에요. 젠백스. 쭉 올라가면서 20일 지지라인이 좋죠. 그 다음에 아이큐어. 이것도 이제 주가 올라가서 지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다기보다, 지금 뭐 12월 달에 올라간 종목이 없으니까 잘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메디포스트. 이것들도 한 차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 그 이후에, 잘 지지를 받고 있다. 또 치매의 메디포름 같은 거, 메디포름 많이 좋은데 주가 내렸습니다만은 치매 쪽은 여전히 이제 관심 쪽이니까. 그 다음에 텔코나 RF는 지금 이제, 어찌 될지 모르는 지금 뭐, 비보존의 그 임상 실험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참 애매해요. 아직 발표가 잘 안 나왔습니다. 조만간 발표한다 그랬는데 아직은 발표가 안 나왔는데, 또 발표가 나올 수 있어요. 텔콘 RF 제약 최대주주의 미기업이 한일진공으로 변경됐다? 이것도 뭐죠? 텔콘 RF는 최대주주가 기존의 미국 기업인 엠마우스 생명과학에서 한일진공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인 한일진공은 보유 종목인 텔콘 RF 제약의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보유 주식 수가 516만 주가 되었다. 516만 주에서 726만 주가 되었다. 최대주주가 또 바뀌었다는. 한일진공은 옛날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 그 블록체인 같은 거 주가 뜰 때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또 텔콘 RF에 한일진공이 또 갑자기 뜰 수 있는 그런 또 모습이 됐네요. 참 이 비보존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지분 구조가 얽히고 설키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투기적이라서 뭔가 좀 작전 냄새도 나고 좀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은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다라는 거. 저는 뭐 이런 이제 비보존 계열들의 종목들이 워낙 루미마이크로까지 막 하고 있잖아요. 루미마이크로가 뭐 어떻게 지분이 바뀌고 뭐 우회 상장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갖고 별로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일단 뭐 관심은 좀 가져보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매매하라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고, 관심만 가져보자. 그런 정도로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재료주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오늘 뭐 아침에 그러니까 되게 이제 미사일을 쏘거나 또 ICBM을 쏘거나 하는 것이 대개는 이제 아침에 많이 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 별로 쐈다는 얘기 없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ICBM을 쏘려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ICBM을 쏠 만한 준비 작업 같은 게 관측이 안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북한의 ICBM 발사는 없이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또 혹시 모르죠. 이제 나올지. 그게 나온다면 또 악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협박, 북한의 크리스마스 협박에 대해서 조금 좀 악재로 좀 받아들였던 그런 이제 상황이라서, 이게 뭐 별일 없이 넘어간다면 26일이나 내년 가서는 오히려 안도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 안도랠리. 그러니까 남북주 안도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오늘 아까 제가 뭐 이건 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호재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북한 관련된 한중일 대화에서 뭔 얘기 나왔냐면은, 중국이 동북아 철도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 얘기를 했어요. 동북아 철도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런 얘기 나오죠. 리크창 총리하고 회담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철도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해서 철도 대륙철도, 대륙간 탄도탄이 아니라 철도에 대한 얘기를 쭉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어떤 재료가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계획만 있고 실제로 이제 실행이 들어가려면 결국 미국과 북한의 북미 간의 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서로 철도에 대한 얘기를 합의를 했지만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일단 북미 대화다. 북미 간의 제재 해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건 안 넣었습니다. 또 갑자기 또 시세를 또 오도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그건 안 넣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남북 철도 관련해 가지고 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거 동아 철도 공동체 중국도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는 했단 말이죠. 동북아 철도 공동체. 그래서 문 대통령의 동북아 철도 공동체는 옛날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문 대통령의 제의에 의해 가지고 또 지난번에 트럼프가 파리 G7 회담인가요? 거기에서도 이제 또 단독 회견에서 북한의 철도 얘기를 좀 했었고, 또 이번에 또 리크창 총리가 또 철도 공동체 얘기를 해가지고 재료는 될 수 있겠다, 그런 정도 생각하면서 핵심은 북미 대화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해가지고 대응하도록 바라겠고요. 연말에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화이팅 하시면서 또 저는 지금 유튜브에다가 매일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녹화해 가지고 올리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또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시고 유튜브에서 인천요를 계속 만나실 수 있다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메리 크리스마스 음악 좀 틀어놓고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